보통 생리기간이 4일에서 6일. 그리고 피는 한 10cc에서 35cc. 전체 생리기간 동안 보통 크기의 패드가 1개에서 7개, 혹은 탐폰을 1개에서 7개 정도 적셨을 때를 정상 생리라 하고, 생리 주기당 80cc 이상, 생리대 16개 이상일 경우는 생리 과다로 일단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심하게 출혈하는 여성이 빈혈이 있거나 철분 결핍이 있는데 다른 원인이 없을 경우는 생리 과다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리량이 보통 15cc에서 30cc, 80cc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리량을 측정을 할까요? 일단 보통 크기 생리대 1개에 피가 적당히 적셨을 때 한 티스푼 5cc라고 우리가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쉽죠. 생리대가 4개다. 그러면 5, 4, 20cc. 생리대가 8개다. 5, 8에 40cc. 이렇게 우리가 카운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한 15에서 30cc를 출혈을 했다. 이럴 때 보통 생리컵이 있는데 여러 가지 카운트가 되는 생리컵이 있는데 이것으로 이제 측정을 하기도 하고, 혹은 젖은 생리대의 수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탐폰이 있는데 반쯤 적셨다. 이게 3개고 패드가 1개라고 가정했을 때 패드도 한 반쯤 적셨다. 이럴 때 4개 있잖아요. 탐폰 4개하고 패드 4개, 그러니까 0.5 해갖고 생리대 2개. 그러면 생리대 2개가 2 곱하기 5니까 10cc로 우리가 카운트하게 되죠. 그리고 맥시나 슈퍼 탐폰이거나 이럴 때는 2티스푼 10cc로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리대 2로 기록하게 됩니다. 혹시 오버나잇이나 맥시 같은 경우를 썼다. 그러면 생리대 2개로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측정된 생리컵을 사용했을 때 비울 때마다 양을 측정하고, 그리고 탐폰이나 패드 수나 아니면 그 생리컵에 카운트를 해서 몇 cc 정도 흘렸다고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리혈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생리혈만 있을 것 같지만 피는 36%, 그리고 자궁 내막 조직이라든가 점액이나 혈전이 한 64%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피 양이 몇 cc다, 피 양이 몇 cc다 했을 때 총 손실에 0.36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120cc 생리 양이 수집이 됐을 경우 120에 이 0.36을 곱하면 실질적으로 피만 따졌을 때 43.2cc가 출혈이고 나머지는 점액, 자궁내막 조직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상 생리양이 30에서 60이다. 그러면 43.2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120에서 43.2를 뺀 76.8cc가 다른 성분,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패드에 묻은 게 전부 다 피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생리혈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생리 과다가 중요한데 그 생리 과다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생리 과다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리대 수가 16개 이상이거나 혹은 이 약간 묻음, 정상적인 양, 조금 더 양이 많음, 덩어리나 홍수처럼 양이 많을 때 4를 기록하거나 패드가 16개 이상일 때 생리 과다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혹은 몇 시간 동안 시간당 하나 이상의 탐폰이나 패드 혹은 생리컵을 적신 경우 이것도 생리 과다라고 진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리가 새어 자다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탐폰이나 패드 말고 또 다른 보호장치를 사용해야 된다. 이것도 생리 과다입니다. 생리량이 7일 이상이고 덩어리로 뭉텅뭉텅 나오고 일상생활을 못하게 하고 그때마다 너무 피곤하고 숨이 가쁘고 빈혈이 있다. 이거는 다 생리 과다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생리 과다의 원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 루프를 꼈거나 미레나를 뺀 거죠. 그다음 다낭성 난소 증후군, 자궁내막증, 골반염, 자궁근종, 폴립, 성근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혈액병 같은 혈관 장애, 항응고제나 화학요법을 쓸 경우 생리 과다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이런 질환들이 가임기 여성에게 임신이나 그리고 자궁 적출술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리과다는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생리과다인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생리량이 많다고 할 경우, 그런 분들을 위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생리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몇 달 동안 자기 생리량을 기록할 수 있죠. 시작되고 끝나는 시기, 생리컵이나 생리대, 얼마나 자주 교체하는지, 다른 증상이 있는지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부브로펜, 이게 생리통에도 썼던 약인데 이것은 자궁이 수축하면서 경련을 예방하고 혈류량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온열 패드, 배를 좀 따뜻하게 하거나 따뜻한 목욕을 하면 근육이 진정이 되고 생리량이 좀 줄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마신다. 그러면 메스꺼움이나 현기증 같은 증상을 완화하고 예방할 수 있고, 철분이 풍부한 음식이 있으면 빠져나간 만큼 보충이 되겠습니다. 급성 출혈이 있을 경우 여러분이 어지럽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럴 때 병원에 가면 빈혈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페리틴이라고 하는 검사를 하게 되는데, 헤모글로빈하고 헤마토크리트이 정상이더라도 페리틴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철분 보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심한 출혈은 유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반응 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게 좋고, 철분제를 복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한 1년 정도 매일 철분을 보충하면 철분 저장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